1988년 설날 아침,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동네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찬 기운이 남아있는 새벽 공기 속에서도 골목골목마다 연기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골목길을 따라가면 이른 새벽부터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떡국 끓일 준비를 하는 어머니들의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당시에는 도시 가구도 연탄과 아궁이를 많이 사용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연탄불 위에 커다란 양은 냄비가 올려져 하얀 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설렘 가득한 얼굴로 이불을 걷어차며 잠에서 깨어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며 큰절을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1988년은 특히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전 해로서 온 국민이 새로운 변화와 기대감에 들떠 있었죠. 하지만 설날 풍경만큼은 여전히 전통 그대로의 따뜻함이 살아있었습니다. 당시 60대였던 어르신들은 해방과 전쟁을 거쳐 산업화 시대까지 몸소 겪어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설날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가족의 안녕과 한 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상 위에 조심스럽게 술잔을 올리고 조상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에는 모두가 둘러앉아 떡국 한 그릇씩을 나눴습니다.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믿었던 그 시절, 아이들은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들이 모여 앉아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볶았습니다. 당시의 부엌은 지금처럼 넓지 않았고 대체로 땅에 앉아 일해야 했기에 허리를 자주 구부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들은 서로 도우며 웃음을 나눴고 그 속에서 시댁과의 관계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설날 준비는 힘들었지만 모두가 함께여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옆집에서 김치를 얻어다 전을 나눠주기도 하고 마당에서 장작불 피워가며 끓인 곰탕 냄새가 동네 골목을 가득 메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설날 풍경은 당시 사람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모두가 지금보다 어렵게 살았지만 가족과 이웃의 정은 지금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도시 외곽에 살던 사람들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지금처럼 잘 정비되지 않았고 KTX도 없었기에 버스나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설날에는 어떻게든 고향을 찾았습니다. 기차역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플랫폼 위에서는 어머님, 저 왔어요 라며 눈물 짓는 장면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아이들은 한복을 입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와 함께 정성스레 절을 올리면 어른들은 미리 준비해둔 세뱃돈을 건넸습니다. 그 당시 세뱃돈은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사이였고 고무줄로 묶은 새 지폐를 받아드는 순간은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문방구에 가서 과자 한 봉지를 사거나 딱지와 구슬을 샀습니다. 어른들은 그 돈 아껴 써야 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오후가 되면 집집마다 친척들이 모여 윷놀이가 시작됐습니다. 넓은 거실에 앉아 윷노를 외치며 손뼉을 치고 이긴 팀에게는 작은 선물이나 전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때로는 고스톱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는 어른들만의 놀이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오락이 명절의 재미 중 하나였고 세대 간의 유대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웃음소리와 박수, 간식 냄새가 뒤섞인 집안은 마치 작은 축제장이었습니다. 설날 특집 방송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TV에서는 정초 특집 영화와 개그 프로그램이 연이어 방영되었고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이나 만화 영화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흑백 TV에서 컬러로 넘어가는 과도기였기에 컬러 TV가 있는 집에는 아이들이 몰려들어 같이 시청하곤 했습니다. 어느 집에 TV가 있는지에 따라 동네 아이들이 몰려가기도 했죠. 전파 수신이 좋지 않으면 안테나를 손으로 잡고 방향을 맞추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TV를 보는 것도 명절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설날은 지금보다 더 정이 넘쳤고 공동체의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웃 간에 반찬을 나누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던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문턱마다 팥죽을 뿌려 귀신을 쫓고 집안 곳곳에 복을 부르던 작은 풍습들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설날에는 마음도 새롭게 먹어야 해라며 덕담을 아끼지 않으셨고 젊은이들은 이번 해엔 더 열심히 살아야지 다짐하곤 했습니다. 1988년의 설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추억의 집합체였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진짜 정과 사람 냄새가 살아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아버지의 덕담, 할머니의 기도,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설날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시절 설날이 특별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함께함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혼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족 간의 명절 모임이 줄어들었지만 1988년에는 누구나 설날을 함께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족 단위의 모임은 물론 이웃과 친구들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많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풍경은 설날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명절이면 마당 가득 펼쳐진 돗자리 위에서 함께 떡국을 나누고 아이들은 마당이나 골목에서 팽이치기, 제기차기 같은 놀이를 즐겼습니다. 비록 장난감이나 오락거리가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한없이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놀이들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서 전통과 문화,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팽이를 돌리는 법을 알려주면 손자는 그 동작을 따라하며 익혔고 함께 웃으며 실수하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뛰놀 수 있는 시간이 많았던 그 시절 설날은 그래서 더욱 특별하게 기억되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차례차례 제기차기를 하며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어른들은 감나무 아래 혹은 툇마루에 앉아 막걸리 한 잔에 옛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내가 네 또래였을 때 마리아로 시작되는 이야기들은 설날마다 빠지지 않는 정겨운 소리였습니다. 또한 1988년은 시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였습니다.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사회 전체가 분주했고 사람들 사이에는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날은 여전히 고향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변화 속에서도 사람들은 명절엔 집에 가야지라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설이 다가오기 며칠 전부터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당시에는 백화점이 아니라 재래시장이 명절 준비의 중심이었습니다. 손수 만든 송편, 직접 갈아 만든 고기 완자, 손맛 가득한 잡채와 나물들. 이런 음식들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정성과 마음을 담은 선물이었습니다. 당시 명절 선물도 지금처럼 고급스러운 세트가 아니라 서로 필요한 물건을 나누는 실용적인 형태였습니다. 양말 한 켤레, 과일 바구니, 사탕 봉지, 혹은 손수 뜬 목도리 하나. 그것만으로도 받는 사람은 충분히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성 어린 손편지를 함께 건네는 일도 흔했습니다.
어머님, 올 한 해도 건강하세요라는 짧은 문장 하나가 눈시울을 붉히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손편지를 미리 보내고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전하며 설날을 함께 했습니다. 당시에는 전화도 집에 한 대뿐인 경우가 많았고 공중전화 줄이 길게 늘어선 풍경도 설날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1988년은 또 다른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의 물결이 퍼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설날만큼은 모든 갈등과 긴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하는 날이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크던 시대였지만 명절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뉴스에서 시국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명절에 그런 얘기 말고 밥이나 먹자는 어르신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기억도 납니다. 당시 설날의 음악도 기억에 남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트로트와 가요, 그리고 아침마다 울려 퍼지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사회자의 인사. 온 가족이 둘러앉아 라디오를 듣거나 당시 유행하던 테이프 플레이어로 노래를 틀어놓고 함께 따라 부르던 풍경은 정겨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LP판을 몰래 틀어보기도 했고 처음 보는 조카가 장난감처럼 조작하다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은 귀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설날의 풍경은 바로 전통 의복입니다. 아이들은 설날 아침이면 다려놓은 한복을 입고 고운 색깔의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어른들께 세배를 올렸습니다. 부모님은 세뱃돈을 주시기 전 건강해야 한다, 공부 열심히 하자는 덕담을 먼저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그 덕담이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세뱃돈의 기쁨에 금세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쟤도 다 컸네라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자 어른들이 주로 명절 음식을 준비했고 남자 어른들은 거실이나 마당에서 손님을 맞이하거나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역할 분담이 지금보다 뚜렷했지만 그 속에서 서로 돕고 배려하는 모습도 많았습니다. 설날 하루는 분주했지만 누구도 그 고단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설인데 하며 웃으며 일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따뜻한 분위기가 설날을 기다리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설날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은 받은 세뱃돈을 손에 꼭 쥐고 문방구에 달려갔습니다. 당시 문방구는 아이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오색빛깔 딱지, 종이 인형, 공책, 연필, 그리고 그 시절 유행하던 불량식품들까지 1,000원 한 장이면 무려 5가지도 살 수 있던 시절이었기에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이 1년 중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저 때가 제일 좋을 때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1988년 설날은 그러한 많은 요소들이 어우러진 풍성한 명절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 이웃과 나눈 음식, 어른들의 덕담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바뀐 명절 풍경 속에서 그때의 설날을 떠올리며 우리는 다시 한번 함께하는 명절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1988년의 설날은 단지 과거의 추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따뜻함과 공동체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잊고 지냈던 중요한 가치를 다시 일깨워줍니다. 요즘처럼 바쁜 생활 속에서 명절이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1988년 설날의 모습을 돌아보는 일은 단순한 향수가 아닌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 시절의 정과 온기를 다시금 되살릴 수 있다면 설날은 다시금 가족과 이웃의 온기가 살아있는 진짜 명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의 설날은 이동이 많고 준비할 것도 많아지는 가운데 가족이 모이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노년층이나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설날이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88년의 설날을 떠올리면 우리가 진정으로 되찾아야 할 것은 겉으로 보이는 전통이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절 어르신들이 보여주셨던 배려와 관심, 가족 간의 소통, 이웃과의 나눔이야말로 진정한 설날의 가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현재에 적용해 보는 일입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가능하다면 직접 찾아뵙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영상 통화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당시처럼 모두가 모여 함께 떡국을 끓이기 어렵더라도 각자의 공간에서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며 덕담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외로운 이웃이나 지인에게 작은 선물이나 음식을 나누는 것도 좋은 실천입니다. 1988년에는 서로 반찬을 나눠 먹던 문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위생과 거리두기 등 다양한 이유로 예전처럼 음식을 나누기 어렵지만 대신에 간단한 간식이나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그 정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전하려는 태도이며 그것이야말로 설날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더불어 아이들에게는 그 시절의 설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게임기와 스마트폰으로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어른들이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제기차기를 해본다든지 딱지를 만들어 보며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추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통놀이를 가르쳐주는 일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서 우리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전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명절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실천도 필요합니다. 1988년에는 며느리, 시부모, 자녀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명절을 준비하고 즐겼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부담이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쏠리지 않았고 서로서로 돕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지금의 명절에도 적용해 본다면 부담은 줄이고 즐거움은 더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명절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1988년 설날의 모습은 분명히 시대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과 나눔, 소통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가족 간의 단절, 이웃과의 무관심, 명절의 상업화 속에서 진짜 명절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그 시절의 설날이 보여준 따뜻한 풍경들을 다시 떠올려야 할 때입니다. 설날은 단순히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하는 날이 아닙니다. 가족을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날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놓쳤던 가족의 손을 다시 잡고 멀어졌던 마음을 조금씩 되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날은 새해의 시작이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 다리를 다시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서로 웃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의 정신을 되살려 오늘의 설날을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글씨로 쓴 몇 줄의 메시지는 문자나 메시지 앱으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을 전합니다. 건강하세요. 올해도 잘 지내요. 같은 짧은 인사말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편지를 받고 감동한 부모님의 표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사소한 실천이 설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설날을 맞아 가족 앨범을 함께 보는 것도 좋은 시간입니다. 앨범 속 흑백 사진이나 컬러 필름 사진을 함께 보며 이때는 내가 돌잔치였지. 이 사진 찍을 때 엄청 추웠다 같은 이야기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정이 깊어집니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요즘 세대에게 아날로그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추억을 나누고 함께 웃으며 지난 시간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명절의 의미는 충분히 살아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게는 손주들의 세배가 가장 큰 기쁨입니다. 화려한 선물보다 정성을 담은 절 한 번이 훨씬 더 감동을 줍니다. 할머니, 올해도 건강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올리는 절에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큰 정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사소한 관심과 존중이 큰 위로가 됩니다. 세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가장 정겨운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설날이라는 시간이 단지 하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988년 당시에도 설 전날부터 준비가 시작되었고 설날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도 여운이 이어졌습니다. 설 연휴는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마음을 다잡는 시간입니다. 단 하루만 잠깐 모여 끝내는 명절이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들여 마음을 나누는 연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유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명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진정한 휴식과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가족은 설날을 맞아 집안에 커다란 보드판을 놓고 가족 각자가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적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책 10권 읽기, 운동 시작하기, 엄마한테 더 자주 전화하기 같은 목표를 서로 공유하면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소소한 행사 하나로도 가족은 더욱 가까워지고 설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닌 소중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활용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설날은 의미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올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누구에게 더 다가가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은 삶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살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1988년 당시 어르신들은 설날이면 항상 아이들에게 올해는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꿈과 희망은 가족 모두의 응원이 되었고 그 응원은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때처럼 서로의 꿈을 물어보고 응원해 줄 수 있습니다. 설날은 단지 과거의 전통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우리 가족을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화려한 차례상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1988년 설날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 안에 사람 냄새와 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따뜻함은 지금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내고 행동에 옮기면 됩니다. 1988년 설날은 단지 추억 속 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 시절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정과 나눔, 그리고 함께였습니다. 그 가치는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지켜가야 할 소중한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설날에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작은 실천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기, 음식 한 접시, 이웃과 나누기, 아이들과 전통놀이 한판 즐기기, 어르신께 세배드리기.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함께하는 설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 속의 따뜻한 설날을 다시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 정을 다시 현실 속에 담아보세요. 우리 모두가 그 시절의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되살린다면 설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날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